자, 이번 시간에는 2008년도, 2009년도 환경기능사 1회 시험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 지난 바로 전 강의에서 2007년도 5회 28번의 문제를 보면은, 28번의 문제를 보면은 침전지의 침전 효율이 높이는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타 물리적 조건은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즉 A분의 Q 수면적 부하라고 해서 바닥 면적당에 유입되어진 유량 A분의 Q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적을수록 침전 효율이 좋다라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침전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적을수록 침전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이 28번의 문제에 보면은 3번과 4번에 보면은 침전 탱크의 크기 미터의 제곱을 유량으로 나눈 값, 침전 탱크 A를 유량으로 나눈 값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A per Q, 크기분의 A로 얘기한다면 이 값은 이것의 반대이므로 이때는 클수록 무엇이다? 침전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답을 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4번 라로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라로 해답지에 나와 있는 답 라로 해야 되겠죠. 침전 탱크 A를 유량으로 나눈 값이 보다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Q인지 Q분의 A인지를 문제를 보고 잘 따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의 A분의 Q를 얘기하지 거꾸로 A를 Q로 나눴을 때 이것이 클수록 좋다 이런 말들은 사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꽈나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분의 Q의 값이 적다 크다를 기준하지 A를 Q로 나눌 때 크다 적다 이런 말은 사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2008년도 시험제는 1회 시험밖에 없는데 16번 문제부터 35번 문제까지 수질에 관련되어지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16번의 문제를 보면은 해분식으로 일정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한 번만 주입하고 한 번만 주고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미생물의 성장 과정을 순서로 나타난 것은 그랬으니까는 미생물의 성장 곡선으로부터 봤을 때 맨 처음에 유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체기 또는 증식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대수 성장 단계를 대수기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 감소 성장 단계를 정지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생 성장 단계 또는 내호흡 단계를 사멸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을 같이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유도기, 대수 성장기, 정지기, 사멸기 해서 답이 3번이 되어지겠다. 그 다음 17번의 문제를 보면은 명반을 폐수에 첨가하여 응집 처리할 때 투입조에 약분 주입 후 응집조에서 완속 교반을 행해주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즉 응집제를 집어넣고 주입한 후에 급속 교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급속 교반 후에 완속 교반을 하게 되는데 급속 교반은 농도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면서 제타의 전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완속 교반을 하면은 오로지 덩어리를
일명 플럭이라고 하죠. 덩어리를 크게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완석 기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형성되는 플럭을 가능한 한 뭉쳐 밀도를 키운다. 밀도를 키운다는 것은 덩어리가 지면서 점점 크게 만들고 밀도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8번째 문제를 보면은 레이놀드 수의 관계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무엇이다? 이것은 유체의 흐름, 원래는 유체의 흐름을 판단하는 수예요. 판단하는 수로서 레이놀드 수의 값이 2100보다 작았을 때 이때를 측류라고 이야기하고, 레이놀드 수의 값이 4000보다 컸을 때를 난류라고 지칭을 하고, 레이놀드 수의 값이 21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았을 때를 천이구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측류와 난류의 그 사이. 측류라고 하면 유체로 본다면, 즉 물로 본다면 이렇게 얌전히 흐르는 상태를 얘기하고, 난류는 막 파고를 치듯이 흘러가는 상태를 난류, 그 중간을 천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디? 침전에서 스토크의 법칙에 따랐을 때, 스토크의 법칙을 유출시켰을 때,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계수 묘분의 dv-rho로 써요. 그리고 유체의 흐름을 판단할 때는, 이때는 레이놀드 수가 점성계수 묘분의 dv-rho로 써요. 이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뮤라는 것은 둘 다 유체의 점성계수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밀도는 둘 다 유체의 밀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속도는, 이거는 유체의 유속이에요. 유체가 흘러가는 이때의 유속이 되어지고, 이때의 직경 D는 유체가 흐르는 관의 직경이 돼요. 이것으로부터 누구를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충류다 난류다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크의 법칙에서 이 스토크라는 사람이 레이놀드 수는 dv-rho를 뮤로 나눗값이다 해놓고, 이때 뮤는 유체의 점성계수를 이야기하고, 로는 유체의 밀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직경을 얘기해요. 침강하는 입자의 직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 V는 입자의 침강 속도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틀려요. 즉 스토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식을 유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틀리다. 그러면은 사실 레이놀드 수라면은 이걸 지금 얘기하는지 이걸 얘기하는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문제의 가나다라를 보고 입자의 지름 액체 또는 유체, 액체라면 유체라고 해야 되죠. 유체의 점도 또는 점성계수, 그 다음에 입자의 무슨 속도? 침강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라 그랬는데 입자가 침강 속도 이렇게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봤을 때 요것을 스토크의 법칙에 따른 레이놀드 수를 물어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비표면적 이런 것은 이 어딘 조건에서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